지금 대통령실에서 나온 입장은 유튜브에는 일일이 대응하지 않는다. 유튜브 같은 매체에는. 아니, 신은기 변호사. 네. 매체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진실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지. 유튜브면은 대응 안 하고. 그럼 뭐 지금 저런 것을 KBS가 보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달을 봐야 되는데 손가락만 보면서 시비만 거는 거에 불과하고요. 저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지금 이 뭐 서울의 소리가 취재했던 뭐 가정 이런 거에 대해서 저도 뭐 문제 있으면 그건 또 변론으로 따져봐야 되겠지만은 지금 핵심은 뭐냐면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많은 의혹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실체로 드러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김건희스러움이 나타난 겁니다. 그것도 영상으로. 근데 거기에 대해서 첫 번째는 그럼 김건희 여사가 당시에 대통령의 배우자 신분인데 어떻게 이게 경호가 이런 식으로 뚫리는지가 첫 번째로 의문이 드는 것이고요. 왜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리는지도 좀 의문입니다. 좀 검증된 사람들하고 교류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나 그냥 만나가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많은 거고, 또 하나는 이 명품에 대한 그 영부인의 그런 뭐 애착이라 그럴까요? 그때도 뭐 해외 순방 때도 명품 쇼핑 해가지고 에코백 들고 나갔다가 명품 쇼핑 다니는 게 또 리투아니아 현지에서 찍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연결이 되면서 뭔가 이런 대통령 영부인에 대한 이미지 이게 드러나는 게 있고, 마지막으로 저런 식으로 사람들 만나가지고 선물을 주고받으면요, 당연히 김영란법부터 해가지고 뇌물죄까지 다 검토가 돼야 되는 영역인 것인데 결국 그 이권 받아가지고 어디다가 그럼 개입을 한 겁니까?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과거에도 그 녹취록에 보면은 뭐 캠프 구성까지 다 챙겼거든요. 그럼 지금은 국정 운영을 합니다. 대통령 제2부속실도 없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어떤 농단들을 하고 있는지 국민들은 따져 물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 답을 안 합니다. 근데 이런 영상이 나왔기 때문에 전 이 영상에 대해서만큼은 대통령실도 응답을 할 의무가 있다, 저렇게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청탁금지법 조금 설명드리면은, 청탁금지법은 뇌물이라고 하는 기존 형법으로 커버가 안 되는 부분까지 처벌 범위를 확대한 건데요.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만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선물을 받았거나 했을 때에는 그 공직자인 대통령을 처벌하는 규정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권을 받고 어떠한 국정 개입까지 갔다라고 한다면은 이 두 분이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논리에 따르면은 경제 공동체 중에 공동체거든요. 그럼 뇌물로 다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높여놨던 법리의 기준 이런 것들에 고려해 봤을 때는 지금 단 이 한 건만 있겠느냐, 전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따져먹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서울의 소리가 이제 오늘 3탄을 또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대선 때 이부속실을 안 만들겠다, 나는 뭐 배우자 역할만 하겠다 나와서 얘기를 했었죠. 그랬는데 굳이 여태까지 그 공약만 그렇게 굳이 지키려고 하는 이유가 이번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다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대통령실 그 일부속실에 조력을 안 받는 게 아니거든요. 다 그 안에서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까지를 전부 다 커버를 하고 있어서 공적 영역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고, 또 지원을 받고 있으면서 이부속실만 안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를 국민들에게 안 알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눈 가리고 아웅하는 행태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작년에 11월 7일 날 이제 관저에 입주를 했어요. 그럼 그 전까지 과연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이 영상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뭔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짐작만 할 뿐이지 모르고 지나갈 뻔한 일들이 실체가 밝혀지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고, 대통령실이 그렇게 유야무야 넘어가려 해서는 안 된다. 김건희 특검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될 명분이 하나씩 더 쌓여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거 하나만 더 법리적인 거 추가하면, 그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아내인 김혜경 여사에 대해서 그 경기도청 공무원 신분인 그 비서관 있지 않았습니까? 그분을 사적으로 써서 권력의 사유와 그게 다 직권남용 처벌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아마 다 들어갔을 거예요. 지금 조사도 되고 뭐 초밥이니 뭐니 얘기 나오잖아요. 이 얘기를 그대로 김건희 여사한테 맞춰보십시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혼자고요. 그분이 공인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에 조력을 받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 김건희 여사를 누가 선출했습니까? 대통령 배우자면 제2부속실을 만들어서 합법적으로 예산을 써야 되는 것인데, 지금 대통령을 보좌라고 만든 대통령실의 공직자들을 지금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를 위해서 다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보다 더 명백한 권력의 사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지적했던 그 논리보다 더 지금 심각한 국정의 사유화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도 당연히 수사가 필요하고 여기에 대해서도 저는 문제 제기가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단히 큰 문제죠. 왜냐하면 제2부속실이 있으면 제2부속실에 대한 인사와 예산이
규모가 확정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 내부에서 그 한도 내에서만 활용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제2부속실이 없기 때문에 지금 새칭 대통령실에서 그 대통령을 부를 때 V1, 영부인을 부를 때 V2로 불러요. V1, 2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그럴 정도면 사실상 영부인인데 영부인 활동을 하면서 대통령실의 조력과 대통령실의 예산을 갖다 쓰는 거죠. 그리고 앞에는 대통령이 있고 영부인은 뒤에 있으면서 실제로 투명한 상태가 아닌 상황에서 인력과 예산을 그 조력을 받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에 대해서 어찌 보면 사실 어떤 상황이 생겨서 이걸 수사를 하는 상황이 생긴다. 이건 그 가장 큰 국정농단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대통령이 V1이고 김건희 여사가 V2고 이렇게 부른다고 그렇게 그래요? 부른다고 합니다. 그 반대라는 얘기도 있던데요. 아니 과거에 그 대통령과 영부인한테 공동으로 보고했다라는 내용도 나왔었고요. 지금 국정 운영을 같이 하고 있어요, 지금 파트너로.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대통령 부인 예산 쓰는 거 지난번에 우리 조일출 대표랑 한번 따져봤는데 파악이 안 되죠. 그렇습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김영란법과 관련해서 남편이 그러니까 공직자이기 때문에 그 남편의 직무와 관련된 경우에 당사자가 처벌을 받고 대통령의 경우는 또 대통령 경우도 별도로 받을 수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모든 국민이 알다시피 실질적인 권력자라고 국민이 다 유추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거는 또 2024년 예산을 통해서도 우리가 또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한국 방문의 명예위원장 그리고 또 올해 그리고 넷플릭스 최고 컨텐츠 책임자도 만났고 그리고 그 다음번에는 코나바 컨텐츠죠. 코바나 컨텐츠. 코나바 컨텐츠. 그냥 코바나라고 그러세요. 네. 예. 그리고 거기 이제 대표를 지금 쭉 하고 계셨는데 거기와 관련된 예산들을 쭉 봤더니 올해 지금 8천억 원이나 되거든요. 오호. 그리고 신규로 이제 증액된 예산들이 3천억 원이나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실질적인 이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게 업무와 연관이 있다는 건 2024년 예산을 통해서도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서울 양평 고속도로 있죠. 그 사업비가 1조 8천억 원이거든요. 이 부분은 제외하고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드렸듯이 대통령실에 지금 특수활동비가 제2부속실이 없는 상황에서 합쳐져 있거든요. 특수활동비만 해도 158억 원이나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 김건희 씨가 충분히 그러니까 공개적인 대통령 영부인으로서 공식적인 행보로 밝혀지지 않고요. 소위 말해서 감춰주게 알지 못하게 지금 행동하는 예산들이 녹아 들어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 대통령실에 제안 하나만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결국에 과거 YS는 차남이 문제를 일으켰고 DJ도 아들 문제가 있었고요. MB 때는 형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다 문제가 있었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가장 가까운 경제 공동체인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문제거든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국정 운영하면 안 되고요. 오히려 당정일체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김건희 여사를 비대위원장 시켜가지고 진짜 국정 운영을 같이 하셔야지 이게 맞는 것이지 이렇게 뒤에 숨어가지고 모든 것을 다 조율하는 거의 김건희의 그림자라는 것이 국정 운영 전반에 깔려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것은 저는 매우 심각한 문제다.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실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굉장히 조악합니다. 과거 정권보다. 그리고 예전에는 그 대통령 부인 섹션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여사님 활동 뭐 이렇게 쭉 나와 있거든요. 좀 품격이 있는 홈페이지가 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들어가 보면요. 뭐 사진, 뭐 영상, 쇼츠 막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사진은 대통령과 그 김건희 여사가 완전히 뒤죽박죽 계속 섞여서 막 나옵니다. 행사들도요. 구분도 안 돼 있어요. 여사님 행사인지 뭐 대통령 행사인지 그냥 쭉 그냥 날짜별로 이렇게 그 나열을 해놨는데 그런 것조차도 왜 이렇게 계속 그 질적으로 저하가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그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는지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명품 가방을 가지고 온다. 그러면 적어도 대통령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웬만한 자리에 있는 사람 부인이라면 거기에서 혼을 내야죠. 어떻게 이런 것을 갖고 오느냐? 우리를 망치려고 하는 거냐? 지금 가지고 가지 않으면 문제 삼겠다. 다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천박하고 자리에 대한 인식이 없다고 해도 아이고 뭘 이런 걸 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정말 자격 미달입니다. 그리고요. 대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것은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일단은요, 이 명품백을 전달한 최 목사를 취임 축하연에 초청을 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서울 신라호텔에서 선거했죠. 네. 네. 그 참석하는 사람이 호텔에서 하니까 몇 명 안 될 거 아닙니까? 극소수죠, 극소수. 그 중에 한 명이란 말이에요. 한번 관련된 영상을 보시죠. 그때 몇 명인가 확인 좀 해봐봐요. 그때 몇 명이었더라. 아, 지금 취임 만찬에 참석한 내용인데 원희룡 장관과도 사진을 찍고 아주 뭐 이준석 대표도 나오네요. 모든 사람 다 찍었네요. 이제 대통령 부인까지. 이야, 저기 가면 저렇게 다 찍을 수 있구나. 자,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그때 그때 했어요. 네. 그런데 저기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우리가 한눈에 봐도 알 수 있는 사람들인데 저기에 그 자리에 끼었다. 그거는 보통 뭐 대통령 당선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거나 또 특별한 관계거나 그럴 때 갈 수 있는 자리 아닙니까? 의원들도 다 못 갔어요. 못 갔죠. 예, 예. 극히 일부 의원들만 가셨고요. 예, 그때 기억이 나는데요. 아마 그 취임식 날 저녁 만찬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보니까 지금 거기에 초청받았을 정도면 상당히 특수관계에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일반인이 거기에 갔다면. 그러면 대선 때 어떤 역할이나 뭐 영향력을 행사했다든가 뭐 이런 게 있었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저 최 목사님은 뭘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장인수 기자가 취임식 축하 만찬 카톡 보냈다는 얘기를 한 것도 있죠. 그 내용 한번 들어볼까요? 취임식 축하 만찬에 어떻게 초청을 받았냐면 네. 최재형 목사가 먼저 요청을 했다고 해요. 예, 만찬이 있을 걸 알고 혹시 내가 참석할 수 있겠냐? 참석할 수 있다면 참석해서 인사드리고 싶다라는 취지의 카톡을 보냈고 그 이후에 외교부로부터 이제 참석해달라는 초청 공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국가의 행사입니다. 나라 예산이 들어가는 신은기 변호사. 예. 저 자리에 갈 수 있었다. 그러면 누군가가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지금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김건희 여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누군가라는 사람이 아마 모든 거의 몸통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와의 어떠한 연유로 관계가 생겼고 결국 팩트로는 저 최 목사라는 분이 그 소수만 오는 150명밖에 못 오는 뭐 정재계 관계 모든 인사들이 오는 자리에 가서 사진을 다 찍고 온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어떤 연유로 어떻게 초청이 됐는지를 이건 밝혀야 된다. 그러고 나서 지금 이 상황 속에 뭐 이것이 뭐 함정 취재니 뭐 잔입 취재 그건 그 다음 문제고요. 결국 저 자리에 어떻게 갔는지를 시점적으로 먼저 앞선 시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좀 먼저 밝혀야 될 것이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뭐 유튜브니까 대응 안 한다? 이런 소리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은 그냥 말장난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